노화를 늦추고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저속 노화 식단. 말 그대로 이제 저속 노화하는 식단인데 네. 이거 근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생소해요. 저는 처음 들었지만 네. 아주 반가웠어요. 저 저속 노화 하고 싶거든요. 오. 근데 이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풀어주시고 저속 노화를 위한 식단을 저희에게 만들어서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송태희 교수님 그리고 김원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저속 노화라는 말을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노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저속 노화와 항노화는 어떻게 다른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노화, 우리 흔히 안티에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화를 좀 더 거스르는 의미가 강하다면 저속 노화는 노화의 흐름은 받아들이되 좀 천천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나이보다 신체 나이를 좀 더 젊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가는 세월 어떻게 막나요? 뭐 노화하고 있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좀 늦춘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실제 나이보다 이제 빠르게 늙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화하고 있는지, 좀 천천히 노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딱 한 번 봤을 때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됐는지 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생체 나이를 많이 씁니다. 예, 생체 나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주민등록상에 있는 실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건강 습관이라든지 노화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식단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뭐 건강 지표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생체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작게는 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당뇨병 같은 경우는 3살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체 나이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렇네요.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해주신 김원석 교수님 생체 나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오늘 딱 44살이 되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 뭐 특별히 앓고 있는 질환은 없지만 아무래도 운동도 좀 부족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체중이 늘어서 제 나이보단 한 2살 내지 3살 정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시네요. 네, 송 교수님은요? 네, 저는 마음 나이는 한 10살 정도 적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생체 나이는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체 나이는 한 5살 정도 많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봅니다. 저는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서도 전신이 다 허약하잖아요. 제가 가면 막 60대 체력이다 막 이런 얘기도 듣긴 하는데 네. 저랑 같이 다니면 저희가 기수 차이에도 입사 기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 동기인 줄 사람들이 아유. 착각하는 누구요? 임수민 아나운서.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는 생체 나이 아니고.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제 나이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게 보기는 해요. 보통 한 뭐 기본 5살에서 많게는 많이 써주시면 한 10살까지.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결리다. 네. 단 거 입에 달고 산다. 탄수화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마 얼추 그냥 본인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겸손하세요. 네, 그러면 네. 항상 맛있는 거 드시는 우리 이기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네. 자신 있게요. 어? 플러스 5살. 어? 네. 건강식 드시는데. 마이너스 아니고. 예. 그렇죠. 누가 보면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 지키고 맛있는 거 먹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누구보다도 저속 노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실천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실천이 다 뭐예요? 오히려 나쁜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네. 그리고 식습관도 그렇고 모든 나쁜 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적게 잡아서 5살 다섯 위. 살. 요리하시는 분이 식습관이 나쁘다 그러시면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다들 너무 겸손하시네요.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마 한 마이너스 한 15? 어? 20. 정신 연령. 예, 정신 연령이. 신체 나이는 아마 플러스 한 15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분들 제가 좀 많이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9988-124. 전화번호인가요? 전화번호 아니고 무슨 본인 번호 아니에요, 본인 번호. 암호 같은데 암호. 암호.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조금만 아프고
죽자 이런 의미로 어르신께서 많이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다들 웃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랬죠. 희망사항입니다. 예. 자, 하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저속 노화 식단을 잘 실천하시면 99세가 뭡니까? 12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좀 예, 네, 우리가 뭐 고생 잘, 덜 네, 고생 덜 안 고생하고, 하고 네, 예, 잘, 덜 고생하고 네, 120세까지. 네. 이거 그럴 수 중요해요.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엄마 보내드리면서 네. 이거 진짜 왜 중요한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7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다 그 신체 나이, 생체 나이 따져보니까 지금 나이보다 다 많다고 추정했잖아요.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보시면 생체 나이가 젊다는 게 뭔지, 저속 노화라는 게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보시죠. 탄탄한 어깨, 단단한 팔뚝,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등 근육. 보통 몸이 아닌데요. 이분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만 80세 임종소 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보디 피트니스 대회 출전에 1등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운동 쉽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한 5, 6년 전에 협착이 생겨가지고 이 근육이 감소해서 협착증이 와가지고 이 협착증 치료를 해도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찾게 됐던 건데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여느 70대와 별다를 것 없었던 날들. 그러다 불현듯 찾아온 허리 협착증에 70대 중반이 돼서야 처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PT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하니까 협착증이 그 통증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운동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근력 운동. 약해진 등과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자세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다시 통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헬스장을 찾아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 운동은 뭐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이 운동 하다 보면은 할 시간도 그렇고 저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니까 거의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헬스장과 1시간 거리인 집에 갈 때도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도 문득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시다고요? 제가 이 나이도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막 취미생활도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하는데 저 잘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야, 대단합니다. 저희가 대단하십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서는 믿기지가 않아서 스튜디오로 직접 임종소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놀란 게요. 화면으로 볼 때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바로 뵈니까 피부에서도 광이 나요. 그리고 지금 몸도 굉장히 탄탄하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살짝 여기 팔 근육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와우! 네. 와. 이게 지금 아령이 7kg이에요. 네. 양쪽에 14kg. 어머, 완전 벽돌같이 네. 단단한 근육이 느껴집니다. 저 지금 이 아령 옆에서 보니까 7kg 지금 2개를 드셨어요. 등이 화났어요, 지금 등이. 그러면은 한번- 저희만 볼 수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근육 자랑 좀 해주세요. 뽐내주세요. 어우, 이야. 와. 대단하십니다. 등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살짝 좀 등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 있어요. 등이 성이 나 있다니까. 와우. 와, 이게 지금 80세신데요. 80세에 이런 몸매와 이런 근육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무리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괜찮으시죠? 항상 하는 건데 뭐. 네, 저는 아까 방송 전에도 아령을 이렇게 드셔서 방송할 때 힘 빠지시면 안 되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봤더니 아까 뭐라고 하셨죠? 펌핑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면서 근육이 더 단단해 보일 수도 있다 막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천천히 늦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저속 예. 노화라고요. 예. 어르신 비결은 어르신이라 할 수가 없는 게 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르신 소리가 좀 저도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종서 언니 예,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운동 때문일까요? 식단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운동도 영향이 큽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나 운동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식단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생활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한 게 느껴진 게 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만큼 식단 챙기는 게 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종소 누나? 네. 식단이 궁금해요, 저는 어떤 건지. 네, 저는 그리고 이 자신감도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네. 삶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주제는 100년 밥상이니까 우리 종서 언니의 식단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단 비법이 있다고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당근, 비트, 양배추 등 신선한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모두 모아 팬에 살짝 볶아주면 되는데요. 과일과 요거트까지 곁들여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모든 면은 이 껍질이 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이 양배추나 뭐 이런 당근도 이 자체를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서 영양소가 다 있는 거야. 껍질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될 수 있으면 껍질째 먹어야 돼. 점심 대용으로 꼭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직접 만든 단백질 가루. 귀리, 카무트, 검은콩, 닭가슴살 등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우유에 단백질 가루를 타서 운동 직후 먹어주면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느낄 수 있다고요. 파 가져와서 운동하고 나서 먹는 것이 점심 대용이에요. 맛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소도 많아요. 운동하고 나서 한 2시쯤 이거 먹으면 집에 한 5시까지 와도 배 안 고파요. 어느덧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 매번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은 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밥에 들어가는 잡곡만 해도 5가지입니다. 수수살, 좁쌀 한 번, 현미 한 번, 흑미 한 번. 그리고 이제 일반 쌀은 한 2주먹 정도? 그렇게 그런 비율로 다 해요. 매번 먹을 만큼만 밥을 짓는데요. 영양소 골고루 갖춘 잡곡밥은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거기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두부부터 소고기 구이와 생선구이까지 식단의 균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철 채소로 만든 각종 나물 반찬과 김치까지 더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노화를 늦추는 비법 저녁 한상 완성입니다. 인스턴트나 라면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거의 안 먹어요. 생선, 고기, 두부 막 이런 거 이렇게 골고루 단백질 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도 늘 부족한 것 같다는데요. 노화를 늦추는 걸 내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야채 쪽으로 챙겨 먹고 단백질 쪽으로 챙겨 먹는데 뭘 더 하면 더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고요. 또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실제 선수들 식단 있잖아요. 네. 그렇게 드시네요.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그 전문가분들은 우리 어르신의 식단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끼니별로 살펴보겠는데요. 끼니 중에서도 아침과 저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한번 보시면 사과와 여러 가지 채소에서 무기질과 비타민 이런 것들을 챙겨 드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녹색잎 채소, 그리고 단백질원으로 생선과 두부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점심에 아까 중간에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루도 해서 드시고 그러시던데 사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되게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소화 능력도 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단백질이 굉장히 잘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요리 연구가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저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에 먼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아침에 상을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아침에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ABC 주스라고 사과랑 당근이랑 비트랑 해서 많이 갈아서들 후루룩 마시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니라고 해야 되죠? 네, 동서 언니께서 공식 언니. 네,
아침에 드시는 걸 보니까요. 아침에 사과랑 모든 것들을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이거를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갈아서 네. 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아침부터 또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다른 또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단에서 골고루 아주 귀찮아서도 저는 잘 안 챙겨 먹어요. 오히려. 그런데 골고루 식단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생선을 기름에다가 이렇게 구우셨는데 굽다가 보면 색깔이 좀 많이 나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등푸른 생선이든 흰살 생선이든 약간 찜요리식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좀 더 건강하게 더 네.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니, 바로 알겠습니다 이러시네요. 네. 아니 저는 보면서 우리 누나의 식단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느끼면서 감히 제가 따라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반대로 이거는 내가 좀 피한다, 이런 음식은 안 먹는다 있으면은 그거 정도는 제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피하는 거는 예전에는 떡도 좋아하고 빵도 많이 좋아했어요. 칼국수 같은 거. 네. 근데 지금은 거의가 안 먹어요. 떡빵 맛있는데. 예. 어머, 저도 희망이 있네요. 제가 떡빵 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를 절제하셔야 돼. 예. 아니, 사실 저는 오늘부터 저의 롤 모델은 우리 임종소 언니입니다. 같은 임씨잖아요. 그러네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모든 것을 꾸준히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아까 이제 식단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안에서 뭐 이래서 이걸 넣고 이건 껍질째 먹고 혹시 저희 방송 좀 보시나요? 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함께 하시면서 네. 식단과 체력 관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어쩐지. 네. 어쩐지 이게 이렇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속 노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물렁살도 저렇게 근육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고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할게요.